최근 중국의 봉쇄 완화 조치는 지방정부 재정이 거덜난 것이 중요 이유 중 하나라는 공무원의 글이 중국 온라인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광저우의 한 공무원은 네티즈에 글을 올려 여러 곳의 지방정부가 방역을 위해 쓸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 곳곳에 차용증을 주고 비용 처리를 한다고 폭로했습니다. 현재 이 글은 네티즈에서 삭제됐습니다. 해외 언론의 스크린샷에 따르면 해당 포스트의 작성자는 하이주구 관공서에 다니는 동료가 있어 그것이 왜 갑자기 봉쇄가 풀렸는지 제일 잘 아는 편이라며 그는 지방정부가 방역 비용 지불을 못하고 도처에 차용증을 준다. 전부 빚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중 격리 시설에 대해서도 찾을 수 있는 모든 장소는 다 찾고 호텔은 심지어 나가라고 사람들을 구슬리기 시작했다. 이전 숙박 비용이 정산되지 않았고 호텔에서 늘 무료 숙식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학교를 격리시설로 쓸 수밖에 없는데 학부모들의 불평이 대단하다. 하지만 재정이 부족해 자원봉사자도 구하지 못하니 방역 작업을 할 교사를 모아야 했고 그 결과 학교에는 교사가 부족해져 아이들은 학년별로 일률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했다. 생각해보라 교육 효과가 어떨지라고 말합니다. 지방정부가 교사 인력을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 이 공무원은 교사를 모집하는 이유는 교사는 교육부가 여전히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고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글쓴이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사업도 하지 않으며 소비도 하지 않고 집에서 코로나가 제로가 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구석구석 조용한 도시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앉아서 먹기만 하면 산이라도 먹고 치운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라는 인터넷 문장이 핵심을 꿰뚫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을 인민지상이라고 한다는 점이라며 인민지상은 방역지상이 아니다. 방역을 명분으로 민생 경제와 인민의 생명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코로나만 질병이고 다른 병은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묵인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공무원은 사람들도 서로 의견이 달라 어떤 이는 풀자 하고 어떤 이는 집에 있겠다 하겠지만 봉쇄 해제가 정상이며 모든 사람에게 권리가 있음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집에 갇혀 있는 것은 비정상 상태로 자신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광저우가 성공적으로 바리케이트를 걷어찰 수 있었던 이유는 광둥의 경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올해 광둥성은 정부 총괄 조정기금의 40%를 감당했습니다. 조정기금은 연금 결손을 메우기 위한 자금입니다. 그렇다면 지자체 자금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일상화된 PCR 검사 비용으로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1에서 3분기에 다수의 PCR 검사 관련 기업의 이익은 크게 늘었지만 미수금도 급증해 같은 기간 순이익을 3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부채가 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8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 중공 최고위층이 봉쇄 해제를 결정한 이유가 폭스콘 설립자 코 타이밍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달 전 정저우 폭스콘 공장에서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직장을 탈출한 후 대만 홍하이그룹 설립자 코 타이밍이 중공 최고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제로 코로나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위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기사는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자와 전문가들이 고위층의 봉쇄 해제를 설득하기 위해 코 타이밍의 서한을 활용했다는 후문입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두 사람의 소식통은 몇 주 후 전국적으로 백지 시위가 벌어져 최고위층의 봉쇄 해제를 설득할 근거가 더 많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와 관련 코 타이밍의 개인 사무실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추가 설명을 덧붙이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8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이 당장 의료 대란에 직면, 코로나 환자 지정 진료소는 과밀 상태이며 일부 병원에서는 의약품 공급 부족으로 이부프로펜과 파라세타몰의 양을 정해 배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새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차오 양구의 경우 몇몇 약국 직원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해열제 및 신속 항원 검사 키트가 모두 매진됐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린 씨는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는데 여러 약국에 가봐도 해열제를 살 수 없었다며 전염병이 너무 빨리 번져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코로나 환자 지정 병원인 베이징 민항종합병원의 발열 클리닉 밖에는 주차장까지 긴 줄이 늘어서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발열 환자는 2시간을 기다렸다며 한 의사가 발열 클리닉이 대혼란에 빠졌다며 환자들이 집에 머무르라고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의사는 의료 인원 부족으로 타과 의사를 발열 클리닉에 교대로 배치했다고 전합니다. 베이징이 봉쇄 해제 후 의료 시스템 혼란 사태를 맞은 중국의 첫 도시인 셈입니다. 기사는 또 설날이 되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귀향할 것이며 이로 인해 대도시에서 시골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인용 베이징의 제로 코로나 정책 철회가 감염 파동을 촉발할 수 있다며 갑작스런 대규모 감염 사태는 의료 시스템 붕괴를 부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를 출현시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 당국의 mRNA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구 백신 수입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8일 체코 외무장관 얀 리파프스키는 프라하에 있던 2개의 중공 비밀 경찰서가 폐쇄됐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NGO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베이징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소위 민감 인사를 감시하고 괴롭히기 위해 해외에 100개 이상의 불법 경찰기구를 설치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중국 정부가 프라하에 비슷한 비밀 지부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리파프스키 장관은 체코 당국을 대표해 최근 중국 대사에게 불법 경찰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AFP에 따르면 체코 주재 중국 대사가 체코 외무부의 최근 질의에 관련 기관이 폐쇄됐음을 장담할 수 있다고 확언했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중국 정부가 다른 국가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해외 경찰 기관을 설립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지난달 네덜란드는 중국의 역외 경찰서 폐쇄를 명령했고 캐나다, 아일랜드, 독일 등도 수사를 선언했습니다. 마테오 피안테도시 이탈리아 내부장관은 이탈리아에서도 중국 정부가 세운 불법적 경찰기구를 발견했으며 이러한 시설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 문제로 베이징을 제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탐사대 신수경입니다.